적국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 이건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이 방에 들어가려든 내 목을 먼저 베어라. 여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훔쳐보는 관음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임준석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부천의 한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그중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 두 분 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위해서 찍어뒀었던 웨딩 사진이 두 분의 영정 사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 31살 김구환 씨는 아내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들려온 그녀의 음성. 오빠 사랑해. 무언가 잘못된 상황임을 직감한 그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음성이 되고 말았지요. 2003년 벌어진 역사상 최악의 도시철도 사고로 기억된 대구 지하철 참사.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부인 민심은 씨를 잃게 된 김구환 씨는요, 추도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여보 사랑해 라는 말 꼭 해줄게. 1997년에 개봉했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나요? 타이타닉이라는 운명적인 공간에서 잭과 로즈는 자신들의 신분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요. 영원할 것 같았었던 그들의 사랑. 하지만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의 사랑은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천의 화재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 그들의 사랑은 장엄하고 숭고했으며 위대한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요. 한국사에도 남아있는 이런 위대한 사랑, 과연 누구일까요? 1400년대 들어서 이 몽골, 원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왕이 바로 고려 말의 공민왕이라는 왕이에요. 이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공민왕의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민왕의 부인은요, 노국대장공주, 줄여서 노국공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국공주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자기의 조국에게 반기를 드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국공주 어떻게 하냐? 남편과 고려를 위해서 물신양면 후원하게 됩니다. 적국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 이건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이들은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요. 이 공민왕은 왕이잖아요. 후궁을 단 한 명도 드리지 않아요. 후궁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건의가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이 공민왕은요, 노국공주를 아끼느라 아무 후궁도 드리지 않습니다.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공민왕 시기에 왕을 시해하려는 반역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 반역의 무리들이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공민왕 침전을 포위합니다. 이때 그 침전 앞에 누가 있었냐? 노국대장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노국대장 공주가 소리치죠. 이 방에 들어가려든 내 목을 먼저 베어라. 뵐 수 있었을까요? 노국대장 공주는 당시 원나라 황실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나라 황실과 연결됐었던 반역의 무리들이 결국 노국대장 공주를 시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난은 진압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찐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는 오랫동안 아이를 보지 못해요. 16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노국대장 공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공민왕이 얼마나 기쁘고 노국대장공주를 아꼈는지 임신한 노국대장공주를 혼자 두지 않았대요. 기록에 따르면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제 진짜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요. 노국대장공주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마저 사산하게 돼요. 당시 공민왕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공민왕은요, 노국대장공주 부인이 죽은 이후에 직접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초상화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의 밥도 먹지 않아요.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죠? 이 공민왕, 나중에 천산대렵도라는 걸작을 남기기도 했었던 군주이거든요. 좀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난데 이게 좀 대문자 F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어떻게 하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후궁들을 드리기도 하는데 동침을 하지 않아. 진짜 이렇게 애절하고 슬픈 사랑이 있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과정에서 고려의 국고를 완전히 탕진하고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아요. 공민왕은 이후에 급격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제위라는 기구를 설치하는데요. 미소년 집단이에요. 미소녀 집단 아닙니다. 미소년 집단이에요. 뭐합니까 공민왕?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여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훔쳐보는 관음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 공민왕의 부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이 막장의 스토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 영화했었던 게 쌍화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진모 왕이 공민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왕이고요. 조인성 씨가 연기했었던 그 배역이 바로 자제위의 홍륜이라는 사람입니다. 홍륜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의 부인의 아이를 임신시키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를 알게 된 공민왕이 홍륜을 제거하려고 하자 홍륜은 공민왕을 시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찐사랑꾼 공민왕,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이후로 너무 망가지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요. 두 명의 사람이 말을 타면서 들판을 질주하고 있는 이 그림, 바로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력도라는 그림입니다. 글쎄요, 여기에 등장한 공민왕이 함께 인생을 질주하고 싶었던 사람은 평생을 사랑했었던 노국대장공주일까요? 아니면 말년의 애증의 관계로 남게 된 홍륜일까요?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고려라는 국가의 운명도 함께 쓰러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